윤은표 교수님과 김인호 교수님이 조선왕조 정치의 속사를 하고 계신데요. 하다 보니까 좀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거 하고 또 평론하기도 그렇고, 조선 정치의 속살에서 다루는 사건의 어떤 기초적인 사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하셨던 양녕대군 폐위 사건입니다. 태종은 원경 왕후 민씨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둡니다. 막내 아들 성령대군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죠. 양녕, 효령, 충령은 안타깝게도 효령대군의 초상만 전해지는데요. 기록을 보면 태종은 아버지를 빼 닮았고 그 아들 세형제도 다 똑같이 닮았다고 그래요. 양녕도 아버지의 체격과 용모를 그대로 빼어 닮았다고 합니다. 1404년 양녕은 10살 때 세자로 책봉됩니다. 처음에는 양녕도 뭔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세자가 되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세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성린, 권근, 하륜 등 당대 최고의 대신들이 양녕의 스승이 되었죠. 간혹 양녕이 혼나기도 했는데 사실 자식 공부 키우면서 그 정도도 혼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양녕이 꾸지람도 듣고 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윤은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종은 아버지 형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왕으로 책임이 없었던 것,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저지른 짓만큼 이 나라는 제대로 세워야겠다. 우리 아들은 제대로 교육시켜서 훌륭한 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책임감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양녕에 대해서도 문무겸비한 제대로 된 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했죠. 양녕도 처음에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문무겸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양녕은 문보다는 확실히 무의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성적으로 모범생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아주 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글씨를 잘 쓰고 글씨를 좋아해서 남대문, 숭례문이라는 글자가 양녕의 글씨라고 전해져 오는데 그건 확실히 확인된 건 아니고요. 실록 기록에 보면 경회로의 현판을 양녕이 썼다고 합니다. 중학생 나이인 1406년에서 1409년 사이 사실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가장 무서운 시절에 의외로 3가지 사건이 동시에 터집니다. 첫 번째는 태종의 양위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태종이 어린 양녕대군에게 양위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물론 쇼였죠. 이 태종의 사건은 느닷없이 태종의 처가인 민씨 집안에 대한 대숙청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한 번에 진행된 게 아니라 3년 동안 몇 단계를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었는데요. 양녕은 어릴 때 외할아버지, 즉 민제 부부의 손에서 키워졌다고 하고 민씨 집안하고 특별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민씨 일가의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에 갑자기 양녕과 명나라 황녀와의 결혼설이 오고 갑니다. 혼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양녕은 중국에 가서 영락제를 만납니다. 이것이 3번째 사건입니다. 영락제는 양녕을 보더니 아버지를 꼭 닮았구나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사실 태종은 이전에 영락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태종과 영락제는 서로 닮았죠. 다 가족 형제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왕이 됐으니까 태종은 당연히 영락제가 그럴 줄 알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두 사람은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양녕의 행동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중국을 구경한 왕이 태종, 세조, 효종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중국만 다녀오면 사람이 좀 거칠어지고 무서워져요. 양녕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09년부터 양녕은 점점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밖에 나가서 기생 파티, 술 파티, 사냥, 놀이 점점 심해지죠. 갈등이 치솟다가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 사건이었는데요. 1417년 고관의 첩이었던 어리를 궁중으로 납치했고 아이까지 낳습니다. 화가 난 태종이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스승들에게 대피를 시키죠. 이것이 나중에 발각되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사실 태종도 여자, 노는 거 이렇게 밝혔는데 양녕은 아버지는 다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하느냐라는
엄청난 반발 심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418년 양령은 폐위되고 경기도 광주로 유배되었죠. 태종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뒤에 곧 은퇴하여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경기도 광주로 유배됐던 양령이 갑자기 유배지에서 탈출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이거 전부 어리 때문이라고 어리에게 와서 난리를 칩니다. 충격을 받은 어리는 자살해버리죠. 양령대군과 어리의 사랑은 이렇게 비거로 끝납니다. 하지만 양령은 세종의 배려로 죽음을 면하고 만년에는 완전히 복권되어 세종보다도 더 오래 살았습니다.